오늘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나온 내용이고요. 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첫 번째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 급락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올해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형 기술주 매도세가 발생이 됐고, 비트코인은 24년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관련 과열, 기대감과 차익 실현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고용시장 강세와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이 월 18.8만 명으로 매우 예상보다 강합니다. 흑인 실업률도 1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용시장 침체, 하이어링 리세션은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평가고요.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AI 산업과 대형 IPO 기대죠.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AI 기업 CEO들과 회동 예정이고, 미국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AI 산업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산업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IPO 예정은 오픈 AI, 엔트로픽, 스페이스X, 특히 스페이스X는 약 750억 달러 규모의 IPO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블룸버그 전략가는 암호화폐는 공급이 무한대에 가깝고 수익과 현금 흐름이 없으며 AI 기업 및 주식시장 대비 매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5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란 전쟁 및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은 결국 미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 소비자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소득 5만 달러 이하 소비 둔화가 관찰되고 있고, 특히 홈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주택 개선, 그리고 의료비 지출에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물가 부담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강하다. 고용 시장이 매우 견조하고 경기 침체 우려는 후퇴하고 있다. 두 번째, 강한 경제가 오히려 문제다. 고용이 너무 강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고 시장은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AI 열풍은 계속된다. 오픈 AI, 엔트로픽, 스페이스X 등 초대형 IPO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까지 AI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AI로 돈이 몰리면서 다른 자산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금, 일부 성장주는 자금 유출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투자자들은 과열을 경계하자. AI 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다. 단,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금리 상승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업체별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싱킹 알파에 나온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좀 정리 좀 할 거고요. 첫 번째 기사는 가장 저평가된 주식 Watch the most undervalued AA adjacent stock right now. 세 가지 업체가 거론이 됐고요. 첫 번째는 네비우스 그룹입니다. 티커 NBIS. 텐저린 탄 캐피털은 시장이 단기 리스크에만 집중해 질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28년 예상 매출 보수적 기준 210억 달러 대비 현재 PS 비율 약 3배 심각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음은 에루마, ALMU, 드미트로 레비드는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광자, 포토닉스 기술이 필수적이며 에루마가 차세대 AI 클러스터의 필수 부품이 되어 연 매출 7억 2천만 달러를 달성할 경우
시가총액이 25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트랜스퍼 ET, 오코프 인베스트먼트는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위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규모 네트워크 장기 계약을 보유한 이 회사가 약 7%의 높은 배당 수익률과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저평가 자산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리하면 네비우스 NBIS, 에루마 ALMU, 에너지 트랜스퍼 ET가 저평가 주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AS Anthropic vs OpenAI which is the better investment입니다. 엔트로픽과 오픈AI의 더 나은 투자처는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부분들이 세 명의 사람들이 좀 얘기를 했고, 첫 번째는 올리고 로직 앙코라는 분이 재무적 매력은 엔트로픽, 플랫폼 가치는 오픈AI다. 장기적 리스크는 엔트로픽의 흑자는 컴퓨팅 및 토큰 비용 사용으로 일시적일 수 있고, 오픈AI의 대규모 현금 소모는 향후 수요 확산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므로 IPO 이후 주가 흐름을 관망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줄리안 오스티안이라는 분은 양사 모두에 가해진 기업들의 비용 경고 등이 있다. 최근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도입에 따른 천문학적인 토큰 비용 부담 때문에 외부 공급자 플랫폼을 포기하거나 자체 내부 도구 혼합 모델로 선회하고 있는 부분이 리스크, 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 기업들의 비용 효과에 의문을 품고 자체 솔루션을 구축함에 따라 외부 기업의 어떤 비용 부담에 의존하는 오픈 AI와 엔트로피의 매출 모델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회사 모두 IPO 이후 장기적으로 저평가 상태가 지속될 위험이 있다. 조너던 웨버, 엔트로픽이 더 나은 선택지일 것 같다. 엔트로픽이 오픈AI보다 사용자 수 증가율 면에서 우위에 있고 코딩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기술력과 수익성도 우위가 있다. 미터스의 뛰어난 성능이 증명하듯 기술적으로 오픈AI 못지않거나 더 강력하며 오픈AI보다 먼저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두 대형주 중 엔트로픽이 더 우수한 선택지이다. 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월요일날 주목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The three things to look out for Monday. 증시 급락 마감, 5월 고용보고서가 예상위로 너무 크게 상회했죠. 그래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기술주가 큰 압박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4.1% 비롯한 S&P 마이너스 2.6%, 다우 마이너스 1.3% 등으로 주요 주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및 기업 실적 발표는 뉴욕 연은은 발표할 1년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조사 결과가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경계심을 자극할지 주목하는 가운데 캠벨스프가 가장 장 시작 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애플 WWDC가 개최되는데 애플은 All System Glow라는 주제로 연례 개발자 행사를 열고 시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애플 인텔리전스 확대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기기 내 AI 기술과 차기 OS 업데이트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월요일날 주목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시 급락 마감,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및 기업 실적 발표, 애플 WWDC 개최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마블 테크놀로지 retreat after soaring more than 50% in 6 sessions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6거래일간 50% 넘게 급등했고 급락했다. 세 줄로 요약하면 급등 후 급락 및 올해 압도적 성과. 젠슨 엔비디어 CEO가 찬사와 양호한 실적 이후 최근에 어떤 찬사를 했죠. 그래서 그런 양호한 실적과 CEO의 찬사에 힘입어서 최근 폭등을 했어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티커 MRVL 약 올해만 239%가 급등했다고 하네요. 금요일에는 6거래일 이후 16.7% 급락한 263.47달러. 월감의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에린 베카이 등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가파른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며 하이퍼스케일러의 대상 맞춤형
실리콘 매출 증가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375.28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투자임금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네요. 월가 시킹 알파 애널리스트는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시킹 알파의 시스템 기반 퀀트 레이팅에서는 높은 모멘텀 성장성 점수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분 F 등급을 받으면서 보유 등급을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좀 더 볼 필요는 있지만, 뭐,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AI 기업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AI 이익 국민 환원 방안 모색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AI 기업 지분 취득 검토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국민에게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대형 AI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해 국민을 이 혁신의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음 주에 백악관에서 주요 AI 기업들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의 자발적 제안과 배당금 환원.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은 기업들의 정부에 자발적으로 지분을 양도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 가정에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공국부펀드 개념을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사회적 우려 해소 및 기업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번 논의는 IPO를 앞둔 AI 기업들의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대중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오픈 AI와는 달리 엔트로픽은 정부의 지분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와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Key Deals This Week, Mobix Labs, MGM Result, Cloudflare and More입니다. 이번 주 주요 거래 모비스 랩스, MGM 리조트, 클라우드플레어 등이 있습니다. 기술 및 드론 AI 플랫폼인데요. 모비스 랩스가 드론 제조사 비전 에어리얼 인수 의향서의 체결로 주가가 38% 급등했고, 클라우드 플레어는 AI 앱 개발 플랫폼 강화를 위해 자바스크립트 빌드 툴 개발사인 보이드 제로를 인수했습니다. 대형 카지노 및 에너지 기업 인수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베리 딜러의 180억 달러 규모 인수 제안설로 MGM 리조트 주가가 15% 상승했고, 웨더포드는 NCS 멀티 스테이지를 1억 5,1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광업, 원자재 및 인프라 서비스 확장. 타이드록, 티커 TDRK가 아카타 글로벌 인수해 미국 금광 시장에 진출했고, MRX는 유동성 공급업체 레브맷을, KLX 에너지 KLXE는 울프팩 렌털스를 인수하며 원자재 및 에너지 인프라 포트폴리오를 타격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실적 점검표. 실적 발표한 S&P 500 기업 100%가 기대치를 상회했고 91%가 전년 대비 성장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테크 및 인프라 부문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도했는데, 브로드컴, 티커 AVGO, 강한 AI 칩 및 AI 서버 수요에 힘입어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하고요. 특히 브로드컴은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월가 예상보다 높게 제시했고, HP는 연간 EPS를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시에나, 티커 CIEN, 광 네트워킹 수요를 바탕으로 호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63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이버 보안 및 주요 섹터 보안인데, 사이버 보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RWT,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연간 신규 ARR 가이던스를 높였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역시 매출이 전년 대비 31% 급장하며 모든 지표에서 예상치를 웃돌며 가이던스가 일제히 상향했다고 합니다. 소매 소비재, 울타 뷰티와 ULTA, 제너럴이 기대를 웃도는 실적과 함께 연방 전망을 높인 반면 룰루레몬 LULU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 시장 부진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브라운 포먼 BFB는 거시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년 영업이익 감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의료기기 메드트로닉 (MDT) 쿠퍼 컴퍼니즈 COO는 시술 및 콘택트 렌즈 수요 지속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다음 주 주요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이 있는데요. AI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프라, 주택 지표 등으로 현지의 시장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데 주요 발표 기업은 오라클, ORCL, 어도비, ADBE, 레나, LEN, 캔버스 컴퍼니, CPB 등이 실적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마베카 플렉스 S&P 500에서 풀과 캠벨스 풀을 대체 예정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와 플렉스 FLEX가 6월 22일부터 S&P 500에 신규 편입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 코퍼레이션과 또 캠벨 컴퍼니는 제외됩니다. 마벨은 AI 반도체 기대감과 젠슨왕의 긍정적 언급 이후에 올해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고 플렉스도 AI 서버 전자제품 생산 수요에 힘입어서 연초 대비 2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이번 분기 리밸런싱으로 로크, 샘텍 등은 S&P 미드캡 400이 편입되고 레저들은 S&P 스몰캡 600에 편입되면 모든 변경은 6월 22일에 적용됩니다. 아홉 번째는 러셀 3000 편입 후 후재 소멸 매도 현상인데요. 우주주가 하락세입니다. 스타파이터 스페이스 FJET가 러셀 3000 지수 편입을 확정하며 우주산업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수 편입 소식 이후 전형적인 호재 소멸 매도 반응이 나타나면서 FJET-13%, ASTS-12.76%, PL-25%등 주요 우주주들이 일제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실행률과 수익성으로 이동하면서 우주센터 전반에 강한 매도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프론티어 AI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엔트로픽 대 오픈 AI.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두 기업은 그러니까 대중성 중심으로 플랫폼 가치와 기업형 중심의 실용주의 대결로 요약됩니다. 엔트로픽의 실속 중심 전략을 우세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기업향 코딩 시장에 집중하면서 최근 선보인 크로드미터스와 보안 프로젝트는 글로벌 빅테크, AWS, 삼성, SK하이닉스 등 및 정보기관들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천문학적인 연소율로 인해서 수익성 다각화에 압박을 받은 오픈 AI보다는 엔트로픽의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과 탄탄한 B2B 비즈니스를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은 IPO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갈 겁니다. 비용 장벽과 자체 모델 전환 리스크가 있는데 줄리안 아우스티안이 지적했듯이 우버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API 토큰 비용 부담 때문에 자체 솔루션 구축이나 하이브리드 모델로 선회하는 현상은 양사 모두에게 장기적인 위협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주가 방어력은 단순한 모델이 얼마나 똑똑하느냐가 아니라 기업들의 인프라 비용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낮춰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릴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AI 하드웨어 인프라 시장의 다변화, 실속형 저평가 자산의 부상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1차 칩셋 랠리 이후에 시장은 이제 데이터 센터 구동을 위한 전력 에너지와 맞춤형 실리콘 ASIC, 그리고 과학 네트워킹이라는 실질적인 병목 해결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네비우스, 그리고 에로마, 마벨 테크놀로지일 것 같아요.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메타와 대형 계약을 했죠. 네비우스 그룹이 메타와 5년간 270억 달러의 규모의 AI 인프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장의 판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시장 일각의 단기 리스크 우려와는 달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GPU 수준은 여전히 견고하고 28년 매출 전망 대비 현재 PS 3배 수준은 심각한 저평가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광자 기술과 에너지 자산의 필수성인데 에르마가 제시하는 광자
기술 기반의 전력 절감 솔루션이나 에너지 트랜스퍼 같은 천연가스 인프라 기업에 부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클러스터가 거대해질수록 전력 부족과 발열이 최대 적이 되기 때문이죠. 높은 배당률을 제공하는 에너지 인프라 주식은 기술적 급락기에 강력한 포트폴리오 방어막이 되어줄 겁니다. 마벳 테크놀로지의 변동성과 S&P 편입인데 6개월간 50% 급등 후 16.7% 급락한 마벨의 움직임은 현재 테크센터의 높은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부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22일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대형 호재와 빅데이터들의 맞춤형 칩 수요 증가는 장기적인 펀더멘털의 여전히 견고함을 시사하고 단기 가열해서 후 매력적인 진입 구간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크로 환경과 6월 증시 변동성 관리입니다.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4.1% 급락한 점은 시장이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사이에서 극도로 예민해질 수 있음을 표현합니다. 월요일이 분수령인데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WWDC 관련해서 뉴욕 연은이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연준의 향후 금리 스탠스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FAWWDC는 침체된 기술주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을 주입할 수 있는 메가 이벤트입니다. 시리의 전면 개편과 온 디바이스 AI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장을 기대치를 충족하느냐에 따라 주초 반등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 질적 분석 S&P 500 기업들이 대거 기대치를 상회 브로드컴이나 HP의 팔로알토 등 AI 인프라 지출이 건재함을 증명하였으나 룰러레븐처럼 소비재 가이드라인이 하향되는 섹터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6월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오라클, 어도비의 실적 발표로 시선이 이동하는 만큼 인프라를 넘어 소프트웨어 단에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을 속아내는 선별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트럼프의 AI 국유화, 국부펀드 부상과 우주주의 호재 소멸 매도입니다. 정치적 변수와 시장 심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들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은 샘 알트먼이 제안한 공공 국부펀드 개념과 트럼프의 AI 기업 지분 취득 검토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죠. AI가 초래할 일자리 감소 등을 사회적 부작용을 국민 배당이라는으로 이제 해결하는 이제 시도인 것 같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가 직접 주주로 참여해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하겠다는 계산이죠. 다만 국가의 개입을 꺼리는 엔트로픽과 자발적 제안을 건넨 오픈 AI 입장 차이에서 보듯이 향후 규제 및 지배구조 리스크가 AI 기업들의 IPO 밸류에이션에 변수를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스타파이터 스페이스 우주주의 급락, 열세 3000 지수 편입이라는 대형 호재 이후 발생한 FJT, STS의 급락은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현상입니다.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시장은 이미 단순한 미래 성장 테마나 지수 편입 같은 이벤트만으로 주가를 지탱해주지 않고 거시경제 환경이 타이트해진 만큼 우주 섹터 역시 실질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을 증명해야 하는 가혹한 시험대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눈앞에 그 거품을 걷어내고 실제 수익을 내는 테크 업체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병목을 해결하는 인프라에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인프라는 에너지나 광자기술, ASIC인 거죠. 월요일날 애플 WWDC가 일단 AI 혁신성 증명과 인플레이션 지표의 안정세 여부를 확인하며 단기 급락한 우량 인프라 주식을 선별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좀 길게 좀 정리했는데 당분간은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괜찮은 주식이 있다 그러면 평소에 좀 뭐 관리만 해뒀다가 많이 떨어지거나 어떤 뭐 단기 조정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또 이 IPO 문제 때문에 많은 어떤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충분히 공부했고 어,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떨어지더라도 급락하더라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부 안 하고 들어가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급락하면 그것 때문에 마인드가 흔들리고 어, 최저점에서 팔게 되고, 내가 팔면 올라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고 어, 좀 안정적인 주식으로, 그리고 우량주로, 어, 숫자가 찍히는 기업 위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